서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집단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의 목소리라고 하나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의 집단 문화 혹은 군사 독재 기간을 경험한 나라라서 방역을 성공했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다소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과거의 EBS 다큐멘터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WHO는 이 와중에 일본을 극찬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가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늘도 여러가지 관련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군부 독재 겪어서 코로나 이겼나? 네덜란드의 매체는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한 이유가 군부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독일도 공영방송인 도이치벨레에서 강경화 장관을 초대해놓고 동선 추적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는데 다소 결례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방역 성공한 것은 개인의 권리를 훼손한 집단 문화가 있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매체 R&D도 3월 31일 기사에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를 잘 착용한 것과 관련 유교가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백 년간 국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개인이 집단의 필요에 종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네티즌은 과거 EBS 다큐 프라임의 동과 서라는 프로그램을 상기하며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사진을 보더라도 서양은 자신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배경과 어우러지는 형태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봤을 때 서양은 개인주의가 인정을 받고 동양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타적인 문화가 배어있는 동양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동양에서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봉쇄를 풀자마자 수영장 파티를 하며 그간 갇혀있던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캐나다에서는 공원을 개봉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 없이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방에서 말하는 한국이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방역을 잘했다는 것은 편견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방역을 제대로 준비 안 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남들에게 민폐를 줘서는 안 된다는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이번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방역 성공을 알립니다. 두 번째, WHO 일본 극찬, 방역 성공했다. WHO 총장 거브레 여수스는 다시 한번 일본을 극찬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비상사태 봉쇄를 해제한 시점에 동시에 나온 것이라 WHO와 합을 맞춘 것처럼 나온 것인데요. WHO 총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일본에서 확진자가 대폭 줄어든 것을 예로 들며 일본이 방역에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실상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 정부가 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긴급사태를 해제해버렸기 때문인데요. 홋카이도가 이번 긴급사태 해제에 포함되었으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0.7명으로 일본 정부 기준인 0.5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긴급사태를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기준을 설정했고 전국에서 이를 달성했다고 했으며 일본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적 모델이고 일본의 힘을 보여줬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자체가 다소 억지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WHO 분담금을 중국 수준만큼만 내겠다는 으름장을 WHO에 놓으면서 다급해진 WHO가 지난 크루즈 사태 때에도 $10,000의 후원금을 지불했던 일본을 다시 한번 극찬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타 주요국들이 더 많이 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행했을까요? 세 번째, 일본 봉쇄 해제. 전문가 의견 아니었다. 놀랍게도 이번 일본의 봉쇄 해제는 전문가 측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일본의 매체로부터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해제 판단 서두른 정권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염려한 정권은 긴급사태 해제를 서둘렀다며 전문가는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해제 기준을 웃돌고 있었지만 판단을 재촉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28일로 예상됐던 판단 시기가 아베 총리의 뜻에 따라 앞당겨진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전문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에 대해 주된 이유로는 아베 총리가 최근 일본 내 방역 부실과 더불어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 인류 10만엔 지급 문제 등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하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사회 경제활동의 본격 재개로 국민 분위기가 꽤 좋아질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국면 전환의 계기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사태 해제 이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다시 유행하면
해제는 졸속이었다라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부를 것이 확실하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한국의 PCR 진단키트 등에 대한 수입 협력이 원활하지 않는 등 PCR 검사율이 매우 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나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바이러스가 다소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운데 일종의 무리한 베팅을 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코로나 치료제라고 명명한 아비간도 결국 5월을 넘어가 버리는 등 우려 가운데 일본은 봉쇄를 해제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도시가 가동됩니다. 도쿄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출근해서 좋기는 하나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만큼 방역 성과를 내고 일본이 평소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